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한 20년 동안 동경특파원, 국제부장 등 일선에서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사도 역임을 했으니까 언론, 행정, 정치를 두루 경험한 사람입니다. 비교적 온건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 국회 연설이었습니다.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 한 발언 중에는 이분이 과연 기자 출신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국민들 중의 상당수를 무슨 코로나 확산 범인으로 모는 단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단정적 발언을 하려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어제 시작은 방역 잘했다는 자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모범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단키트를 수입한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의 드라이브 스루를 본받았습니다. 한국은 방역을 잘하면서도 경제 위축을 선방했습니다. 8월 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예측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좋은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도 거리두기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범국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료진의 헌신과 전문성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방호복과 마스크 하루 착용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폭염에 방호복을 입은 채 잠시 쉬는 의료진의 모습은 감동입니다. 흔들림 없고 친절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신뢰의 상징이 됐습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습니다. 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요즘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꺾였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한참 자랑을 하더니 이렇게 잘 해왔는데 8.15 광화문 집회로 재확산이 되었다. 모든 책임을 8.15 광화문 집회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통계는 이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라고 할 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 그것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진자가 한 1000명쯤 되죠 아마. 그러나 그것과 8.15 광화문 집회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8.15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목사를 보러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8.15 광화문 집회 그 폭우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싫어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불러낸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아니고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그 안에는 이낙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8.15 광화문 집회가 어떻게 코로나19의 재확산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때 왜 법원이 집회를 허가를 했느냐 하면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는 감염된다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다고 본다. 다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은 집회해도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법원의 판단이 옳았어요. 지금도 옳죠. 광화문 집회에서 거기 한 몇 시간 같이 있는 동안에 옮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지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로 확진하는 건 쉽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알려면 그건 아마 몇 개월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를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선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한 선동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습니다. 자, 유일한 통계적 근거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전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라는 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하지 않아요. 지역별로는 가끔 발표가 되는데 그건 일일이 뒤져야 됩니다. 몇 명이다. 그 다음에 그게 전국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 제가 집계한 바로는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그 다음에 또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전체 평균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모아가 1000명 딱 모아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몇 프로냐. 이게 있어야 비교 대상이 되는데 이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확진율을 봐야 됩니다. 확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이쪽에서 언론에 발표를 할 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주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이 확진되었다. 특히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사람 몇 명을 했더니 몇 명이 됐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확진자 수만 주로 발표를 합니다. 언론도 확진자 수만 늘었다 줄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좀 별 관심이 없어요.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 경우에 제로고 한두 사람 늘고 해가지고 지금 한 330여 명이죠. 근데 세월호 때 사망자가 304명입니다. 비슷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많이 요새 좀 많아져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00명이 지금 중환자, 사망자가 300여 명이라면은 재앙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겁을 줍니까? 그 겁을 주는 근거로서 8.15 광화문 집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되면은 보통 4, 5일 동안의 잠복기가 끝난 이후에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 감염이 되었다면 그것은 8월 한 20일 이후에나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8월 13일부터입니다. 확진율로 하면은 8월 14일에 166명 확진자, 8월 15일에 279명이었습니다. 최소한 8월 14일, 15일은 8.15 광화문 집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에 휴가철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좁히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가지고 또 소비도 촉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휴 17일을 임시 휴가일로 정해가지고 더 많이 놀아라. 해운대에 사람이 몰리고 이동하는 기차, 버스,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고 아니 거기서 감염된 사람이 더 많지 밀폐된 공간에서 더 많이 감염되지 광화문 집회장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더 많이 감염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개방된 공간, 더구나 비가 오는 공간, 밀폐된 공간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8월 13일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103명, 14일 166명, 15일 279명, 16일 197명, 17일 246명, 18일 297명, 19일 288명. 이 정도까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이때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광화문 집회 덮어 씌웁니까? 지금 이낙연 씨는 기자 출신이니까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말고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뭡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 요걸 종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는 남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이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걸 물었어야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 지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라고 발표가 되는데 무슨 근거냐? 그 말이 광화문에서 옮겼다는 뜻이냐? 아니면 광화문에 갔던 사람이 확진자로 밝혀졌으니까 광화문에서 옮겼다고 추정하는 것이냐? 그 다음 또 물어야죠. 아니 그 사람의 행동 반경 중에 지난 한 48시간의 행동 중에서 3시간 정도 광화문에 있었던 시간과 나머지 이동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럼 지하철에서 감염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광화문에서 옮겼다고 추정하느냐?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국민 다수를 적으로 돌린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서야 그게 기자 출신답고 국무총리답고 앞으로 이분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모양인데 대통령다운 사람 아닙니까? 부하내동 아닙니까? 이거 이낙연 씨의 부하내동입니다. 선동 언론과 선동적 데이터에 대한 부하내동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발언을 어제 했는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방역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세력을 본 적이 없는데요.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 그러면은 광화문 개천절 집회 세력과 국민을 나누는 겁니까? 이것도 편가르기 아닙니까? 국민이라고 해야죠. 세력. 더구나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다는 근거 없는 낭설에 기초해가지고 개천절에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도 그런 불순 세력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국난도 극복하며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식민의 착취도 전쟁의 폐허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씨가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답게 여기에 대한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걸린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거는요. 그 중세 때 패스트가 한참 유행할 때 패스트에 걸린 사람을 몽땅 잡아가지고 어디 화형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마을을 봉쇄를 해가지고 불질렀을 때 그 시절로 중세 암흑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하루에 수백 명 이거 세계적 기준으로는 별것 아닙니다. 세계적 기준으로는 별것 아닙니다. 별것은 별것인데 국제적 기준으로서는 별것 아니다. 아주 성적이 좋다 이겁니다. 성적이 좋다. 지금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서는 하루에 사망자가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확진자가 200명, 다시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의 영웅적 투쟁으로 사망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 공이냐? 따진다면 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체계와 의료체제, 그리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살려가지고 질병관리본부를 강화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견 표명은 안 해도 되지만은
8.15 광복절 집회자가 재확산의 원인이라는 이 발언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게 페이크 뉴스입니다. 굳이 처벌을 한다면 이낙연 씨처럼 이렇게 근거 없는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